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앞서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뭐 약간 합격한 대학 쪽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해서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토벤, 그리고 쿠닝 윌렘드 쿠닝 아카데미, 그리고 아르테즈 유니버시티 이렇게 지금 현재 합격해서 그 중에서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토벤에 갈 예정입니다. 12학년 박이재이고요. 저는 SBA 프렛 등등 학교에 붙었고 지금 에밀리카 유학 진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12학년 김태환이고 이번에 프렛 그리고 사이트 등등 건축학과로 합격을 했고 이번 연도 가을에 프렛으로 가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학년 페이스넷에 재학 중인 임은후라고 하고 저는 현재 파슨스에 합격을 했고 파슨스에 진학 예정 중입니다. 지난 학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사실은 11학년 때부터 계속 했었는데 1학기 때, 지난 학기 1학기 때, 12학년 1학기 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한 소감이 어떤지 오늘부터? 저는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을 넘어가는 여름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어서 대학을 정말 어디든 아무데나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마침이 정말 좋게 나서 정말 행복하고요. 파슨스 합격 딱 했을 때 기분이 파슨스 어땠는데? 합격을 했을 때 제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딱 그 업데이트가 됐다고 뜬 거예요. 딱 열어서 봤는데 그 깜짝 놀라서 무릎을 찧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한 구석에 믿음이랄까? 그런 거 하나 조금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도 프렛이 좀 마지막에 나오는데 장학금이랑 이제 같이 나오고 그리고 입학 딱 됐을 때 좀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얼마나 받았죠? 이거는? 저요? 네. 총 합쳐서 1억. 와. 수고했다. 네, 축하해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포트폴리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하나도 못 붙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근데 또 작년 12학년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붙기는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덜란드가 비교적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이제 입시 결과가 늦게 나와서 그래서 좀 되게 약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딱 합격 이메일 12시에 딱 받고 그냥 기분 좋게 잤던 것 같습니다. 윌렘드 쿠닝도 붙었고 아인토벤도 붙었고 여러 개 학교를 붙었는데 내가 이 학교를 가야겠다. 나는 이 전공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단 건축에서 흥미를 느껴서 이제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자 해서 미술을 시작하게 됐고 디자인 아카데미가 좋은 점은 이제 되게 건축, 공간, 뭐 산업 이런 것들 되게 포괄적으로 다 약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그다음에 약간 네덜란드도 건축이나 산업 이런 거에서 나름 좋은 교육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에밀리카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나라 분위기도 이제 좀 고려가 됐었고 에밀리카가 또 일러스트레이션에도 또 강점이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처음에 이제
유럽 학교를 가려다가 또 미국 학교도 또 고려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 학교를 찾아보던 중에 이제 또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또 교장 선생님께서 에밀리카라는 학교 추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되게 좋은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전공에 대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매우 좋아 보여서 에밀리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완전 어렸을 때부터 건축 디자이너가 꿈이었어가지고 그런 과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대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일단은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공대 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대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렛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프렛이 건축으로 특화되어 있는 미대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멋있어 보여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프렛을. 저는 파슨스에 이제 얼리 디시전으로 입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11월에 넣고 원서를 넣고 12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서 다행히도 이제 다른 학교들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파슨스를 보고 파슨스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파슨스가 이제 아무래도 뉴욕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일 저한테는 강점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도시기도 하고 그만큼 사회나 사람들의 변화, 그런 트렌드 그런 게 제일 잘 보이는 도시고 그런 도시 속에서도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파슨스 또한 이제 파리 캠퍼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또 제가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저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파슨스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진학을 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다 훌륭한 대학을 가게 돼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미대생들은 사실 영어 시험뿐만 아니라 GPA도 영어 시험에 GPA까지 또 하면서도 또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 1년 정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뭐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또 나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서 이 정도 걸렸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1년 반 정도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럽이랑 미국은 그 준비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네덜란드가 과정 중심이다 보니까 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게 필요했고 사람의 생각이나 디자인 출발점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 리서치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작업을 만드는 게 약간 이제 유럽 같은 학교들이 좋아해준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은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이제 일러스트 전공이지만 그래도 파인아트 작품들을 이제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은 한 두세 작품 정도만 들어가고 대부분 이제 파인아트 작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워낙에 기초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파인아트 작품을 할 때에도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미닝 같은 거 에밀리카에서도 결과보다는 그 안에 숨은 미닝 내가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계속 만들면서도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미를 두어야 할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한 1년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하면서 이제 아무리 미대생이어도 GPA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니까 포트폴리오 하면서 힘든 부분은 많이 없었는데 공부랑 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저희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결국엔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1.5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되게
처음부터 살짝 지긋하게 이렇게 계속 했던 거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하면서 제 한계를 마주치는 게 이제 그게 제일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미술을 늦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 실력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런 한계를 마주치고 그런 한계를 싸워야 된다는 것들이 정말 저는 그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정말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포트폴리오가 일주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시간을 매일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소 1년 이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공부랑 병행할 때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 나 그만할래 그냥. 미더뭐 안 가고 뭐 조금 영어 시험 봐가지고 그냥 내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그림이나 그림 그릴 때나 공부할 때 자기만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 좀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냥 꿈을 꿨어요. 그냥 계속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왔고 제가 해왔던 것을 끝맺음을 꼭 맺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제가 얻게 될 것도 많고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설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민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관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가끔씩 번아웃 같은 게 비슷한 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카일라 쌤이나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 분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뀐 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딱히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든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뭐 페스튼 다니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랑 그다음에 부모님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저는 워낙에 포트폴리오의 색깔들이 모두 약간 긍정적인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뭔가 약간 즐겁게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그리면서 제가 즐길 수 있도록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하거나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 날리려고 뭐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건가 하면서 약간 좀 편하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학교 수업은 이제 9학년 때부터 되게 필요한 거를 차곡차곡 해와서 학교 수업에서 힘든 점은 많이 없었는데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되게 힘든 그게 많았는데 힘든 점을 이겨냈던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작업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재밌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그래도 그 힘든 게 조금 중화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로 잠깐 계속 저의 이야기를 작업으로 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지겹은 거나 힘든 거나 그런 게 조금 덜 느껴지지 않았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2년? 많게는 3년, 은우는 3년을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4명이잖아요. 이 미대에 가는 학생들이. 근데 진짜 이렇게 매해 보지만은 굉장히 이게 미대 입시생들의 결속력? 이게 유난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 너희들이 너무 긍정적이야. 수업 시간에 나도 즐겁고 참 너희들이 즐겁게 그림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뭐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준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이제 저 카일라 쌤, 그다음에 하이디 쌤, 이제 미술 선생님 두 분이 가장 네, 저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계획 짜는 것도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이제 10학년 때 제인 쌤이랑 그다음에 지금 또 제인 쌤 수업 듣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영어나 인터뷰 이런 거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도 워낙에 미술생이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빨리. 질문이 너무. 그쵸, 그래서 진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죠. 칼라 쌤과 하이드 선생님께. 워낙에 칼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워낙에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컨셉 같은 것도 선생님께서 많이 봐주셔가지고 좀 더 나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헤이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러스트를 전공을 지망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일러스트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저의 그림 같은 부분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뭐 미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일단 미술 선생님 두 분은 저를 이제 미대로 보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우리 이거 이런 자리인가요? 네, 진짜 진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은 지금은 학교에 안 계신데 예전에 9학년 때부터 제 꿈을 조금 믿어주신 분이 이제 진아 쌤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는 유수 쌤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빗 목사님 엄청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저 또한 우리 카일라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 이제 정말 많이 감사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적으로 봐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잡아주셨어요. 계속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너네 할 수 있어, 막 이거 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저희 4명이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선 선생님이 제가 11학년 때 이제 만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때 저를 잘 잡아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가족같이 저를 잘 보듬어 주셨던 분이라서 이제 페이스튼에서 그런 인연을 만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학교 밖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외 제 친구들, 언제나 제가 이렇게 꿈을 쫓을 때 의심치 않고 믿어주면서 저를 응원해줬던 그런 분들께 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작품이 근데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가 수업을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우리가 졸업 전시회를 할 때 도록을 두고 이제 표지를 누구 작품을 할 것인가 엄청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나야 물론 여러분들의 작품을 다 쓰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만 써야 되니까 가장 주목을 받을 테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품을 썼어요. 그 이유는 다 넣어보고 가장 좀 화사한 분위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결정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작품을 쓰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다 해주고 싶은데 누구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 어때요? 어차피 우리 12학년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다들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진짜로. 은우가 이제 했던 말도 되게 기억이 나고, 그때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 페이스턴의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도 순수하지만 진짜로 남을 격려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긴 사람한테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이스트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는 살짝 집 같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또 가정 교육을 여기서 받는 느낌이 있었고, 제가 9학년 때 학업적으로 엄청 방황하고 있을 때 교장쌤이랑 1대1로 공부도 같이 막
해주셨었고 그러면서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집인 것 같고 집과 가깝기 때문에 더 집 같은?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집이랑 가까워. 아니 저도 진짜 펫이 아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집이 먼 거예요. 집과 몸. 집이 너무 멀어서 너무 슬펐어요. 근데 진짜 왜냐면은 제가 여기 학교에서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너무 좋은 관계를 쌓다 보니까 약간 그 제가 동네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같이 떡볶이 사 먹고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소중한 친구들다 보니까 17-1. 그치 그건 차지 않고는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서틀버스를 타서 차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저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선생님들도 너무 진짜 편하게 잘 대해주시고 우리들을 그리고 저도 이제 도움받은 게 있는데 기상 선생님께 한창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그리고 에세이 쓰고 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드리니까 진짜 도와줄게 이러면서 막 바로 막 그 자리에서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학교를 결정했을 때도 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막 봐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이쌤도 옛날 디스크립션 쓸 때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다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니까 페이슨에 와서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대학교랑 이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학교 어떠냐는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대답을 하고 한국 학교에 비해서 동아리나 일렉티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나름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클럽 만들어서 해본 적도 있고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거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그거를 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여서 그런 거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트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었다면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살짝 이렇게 두려운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용기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곳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학생한테 영향을 끼쳐서 학생이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트에 오기 전에는 꿈이 없었거든요. 제가 노는 거 좋아하고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밖에 이제 머리에 차 있지 않았고 대학교에 갈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곳이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가서 아무 대학만 가지 뭐 아니면 뭐 안 가면 되지 이런 정말 가벼운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페이스트를 오고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 가치관과 제 신념들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 제가 패션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제 전공을 찾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이제 터줬던 곳이 페이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학교에서 많은 이제 힘을 받고 뭐 그랬던 건데 여러분들이 값진 보석이기에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엉성한 돌이었는데 아무리 깎아도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좋은 예쁘게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좋은 보석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페이스트는 크리스찬 학교예요. 선생님도 크리스찬이고 선생님은 우리는 인간은 정말 많은 그 기로에 서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 구절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한다게 많이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성경이 우리 삶에 굉장히 이제 많이 깊게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계속 시시때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을 하고 약 2년 전부터 제 개인 SNS에 이제 매일매일 그 성경 구절을 올리고 있는데 하루를 제 SNS에 있는 성경을 보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성경 구절을 또 올리면서 한 번 더 본다는 게 제 나름의 영광 돌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진짜 옛날부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크다란 거? 영광 돌린다는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좀 커 보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면서 저는 이제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미술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하나님 뭐 찬양을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제 단체 중에서 어셈블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영국의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사회적인 프로젝트라 해요. 이제 발달이 덜 된 지역 같은 데 가서 공간이나 건물들을 이제 픽스해서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대중에게 꺼내주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나중에 제 실력 있는 디자이너나 뭐 예술가가 돼서 제 친구들하고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작은 거에 또 감사할 줄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고 이게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남에게 베풀 줄 알고 그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우면 그게 하나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웠던 말이 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이제 가진 자가 더 이제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저는 배웠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크리스찬도 그런 거가 이제 베이스가 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그런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래도 그러한 제 행동이 기반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삶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도 사랑받은 만큼 남한테도 돌려줄 수 있는 삶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을 가면 사실 선생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대학에서 엄청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을 꼭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왜냐면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이 어떤 굉장한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아주 좋은 발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삶 이게 뭐 사회적인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삶 그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성공한 삶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너무 어렵네. 성공하는 삶이란 그러면 간단하게 성공하는 삶이란 여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현재의 시간을 힘들게 살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여유롭고 편안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행복하지 않은 그게 결국은 아니라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행복하면 그게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은 베풀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은우가 말한 것처럼 가진 자가 더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게 제 목표고 나중에는 정말 큰 재단 이런 걸 하나 세워서 베푸는 게 제 인생 마지막 목표인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다.
저도 옛날에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진정한 행복은 저만 행복한 게 아니고 제 주변 사람까지 행복한 게 정말 진정한 성공한 삶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인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성공한 삶을 살아서 부모님께 호캉스 보여드리고 그런 제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플렉스. 사실 성공한 삶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아니면 뭐 건강적으로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약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니까 되게 인간관계도 잘 쌓고 싶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니까 너무 바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니까 커리어도 충분히 쌓아두고 싶고, 그리고 약간 가끔씩 제 안에서 나오는 인류애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부 아니면 봉사 이런 것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예요. 아니 정말 기대가 돼요. 너무 아니 정말 선생님은 하인쌤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대가 돼서 나중에 모른 척하지 않기 성공하면 모른 척하지 않기. 절대 못하죠. 알겠습니다. 옷만 들어준다고 나. 그래서 집 지어주고 이렇게 박물관 만들어주고 했어. 박물관. 여기가 디자인이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게 삶이 너무 좋은 게 나중에도 성공하고 누가 성공했다 나한테 이렇게 나중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좀 인프라가 좀 돼가지고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좀 기도할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실제로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이제 기대를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대상은 입시 준비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진짜 현실적인 내가 입시를 해본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하나씩 해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리서치 아니면 생각 같은 거를 굉장히 작업하기 전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약간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만들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계속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계속 정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약간 그분들의 작업,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학생이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뭐든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워낙에 좀 늦게 준비를 해서 촉박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도 리서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가 많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래서 저는 뭔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하는 게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인터넷으로 아니면 여러 작가들의 이미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다든지, 그 작품 중에서도 이제 뭐 클림트라든지 여러 그 작가들에게 영감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재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딱 입시할 때는. 왜냐면 미래를 보고 목표만 따라가게 되면은 조금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좀 나아갈 그런 발판을 만들려면 GPA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입시는 지금까지 뭐 겪었던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클 수 있는데 앞으로 겪을 거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는 거?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왜 현실적인 맞았다. 진짜 우리도 뼈 맞았다. 일단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카페인 좋은데 적당히 마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입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는 서로 연락을 엄청 자주 하면서 입시를 했었는데
근데 보면 애들이 안 자요. 학교 와서 자요. 막. 그러면 이제 학업 성적도 유지 안 되고 실력 결국 작품도 좋지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일단 꼭 챙기셔야 되고요. 비타민 지금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없어질 것인데 결과는 그게 남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크게 이펙트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휘둘리지 않고 감정은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신을 들여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리서치를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보고 배우는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색과 그런 거를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좋으니까 뭐 나는 오늘 뭘 먹었다 이런 것도 정말 좋으니까 글을 많이 쓰세요. 글을 많이 쓰고 거기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거기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림을 이제 그리시는 분이라면 크로키 책을 밖에 나갈 때 까먹지 말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보이는 걸 그냥 다 그려보세요. 지하철 안에 타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 그려보고 뭐 새가 좋으면 새도 그려보고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결국 실력이 되고 그게 결국 자기의 득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려놓는 법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욕에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포기하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맞지 않는 거를 이제 현실에 직시해야 된다는 것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내려놓는 법들 이제 이게 맞지 않다면 아 이게 맞지 않으니까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아시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주옥 같은 선배의 충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던 점은 진짜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서로를 격려할 때는 사실은 다 알고 보면은 다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얘가 좋은 대학을 갈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건강한 정신 마인드를 가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난 성공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하고 그 사람 막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네네 아니 유지하기를 네네 바라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